선생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접어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눌러둔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 다시 만나고 싶었던 사람,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이 먼저라는 이유로 마음 한구석에 곱게 접어두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저 박서윤은 오늘 바로 그 접어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 하반기 그 접어둔 것을 다시 꺼내도 괜찮은 시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몸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하반기 전체 운,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풍수 10가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생님께 오는 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과 그 소중한 분 모두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윤 철학가입니다. 먼저 을미생 55년 양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미생이라는 글자를 명리학으로 들여다보면 부드러운 나무의 기운이 넉넉한 대지 위에 뿌리내린 형상입니다. 을목, 유연하고 부드럽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 나무의 기운. 미토, 여름의 뜨거움을 품고 있는 마른 흙의 기운.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하게 굳어진 기운. 이 조합을 가진 분들은 젊은 시절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고, 가보고 싶은 곳도 있었고, 이루고 싶은 계획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을목은 원래 뻗어나가려는 기운입니다. 가지를 뻗고 잎을 넓히고 위로 자라나려는 힘이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런데 미토라는 넓은 대지가 그 나무를 오래 품고만 있으면 뿌리는 깊어지지만 정작 가지는 뻗지 못한 채 웅크리게 됩니다. 선생님의 삶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넓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오셨지만 정작 나를 위해 가지를 뻗는 일은 뒤로 미뤄두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 계획들은 하나둘 뒤로 밀려났습니다. 자식이 우선이었고 살림이 우선이었고 집안의 대소사가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미뤄둔 꿈들이 어느새 20년, 3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더라 하고 낯설게 느껴진 순간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나 자신의 이야기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던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저 박서윤은 오늘 가장 먼저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026년은 병 5년입니다. 붉은 불의 기운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해입니다. 을목이 이 강한 불기운을 만나면 오래 눌러두었던 마음이 다시 밖으로 타오르려는 힘을 받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기운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오히려 마음만 복잡하고 몸이 지치는 날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하반기부터는 이 뜨거운 기운이 방향을 찾습니다. 7월 을미월은 선생님의 사주 글자와 똑같은 글자가 겹쳐 들어오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오래전 접어두었던 것이 문득 떠오르는 순간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 가고 싶었던 곳이 갑자기 눈앞에 아른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뜬금없는 생각이 아니라 명리학에서 말하는 복음의 신호입니다. 같은 글자가 겹쳐 들어올 때는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달에는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마음만 앞서 무리하게 일을 벌이기보다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지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노트나 메모장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편하게 적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월이 되면 흐름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가을의 기운을 품은 금의 글자가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던 생각들이 하나의 형태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실제로 작은 첫걸음을 떼어보셔도 좋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알아보거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좋은 시기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강좌 하나를 알아보거나 오래된 연락처를 꺼내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9월과 10월에는 이 작은 시작이 실제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뜻밖의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월에는 가까운 사람과의 오해나 돈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 있으니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신중하게 대응하십시오. 11월과 12월에는 다시 시작한 것들이 자리를 잡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선생님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 해였다고. 이번 하반기 전체 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접어두었던 것을 다시 펼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귀인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 오랜 인연이 있던 사람의 말 속에서 뜻밖의 힌트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과의 재회가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접어두었던 내 몫을 다시 펼친다.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좋은 인연이 나를 향해 다가온다. 이 말들이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하루의 기운이 하반기 전체의 운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을미생 양띠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과 사주에 따라 개개인의 운은 달라질 수 있으니 명리학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하반기 재물운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의 재물운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씨앗돈이 마련되는 운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 자신을 위한 지출은 뒤로 미루고 가족을 위한 지출을 먼저 하셨을 것입니다. 그 습관 때문에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돈을 써본 지 오래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센터 강좌 하나, 여행 경비 하나도 늘 다음으로 미루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순서를 조금씩 바꿔야 할 때입니다. 7월과 8월에는 지출이 다소 늘어나는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일로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가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에는 도와주더라도 반드시 한계를 정하셔야 합니다. 내 생활비와 앞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을 위한 돈은 따로 떼어 지켜두십시오. 9월부터는 흐름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던 문서나 부동산 관련 일이 유리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 빌려주고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던 돈이 뜻밖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새로운 손님이나 거래처가 늘어나는 좋은 흐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상가와 관련된 문서를 정리하려는 분들도 이 시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배움이나 취미에 작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재물운에 도움이 됩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작은 강좌, 자격증, 도구 하나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에는 욕심을 특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재촉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결정하십시오. 11월과 12월에는 한 해를 정리하며 재물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시기입니다. 통장과 카드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번 하반기 재물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남을 위한 지출과 나를 위한 지출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늦게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하반기 건강운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을미생 선생님들은 목과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간, 담, 소화기, 신경계, 관절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병원연에 뜨거운 불기운이 더해지면 몸이 쉽게 건조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몸도 마음을 따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움직이지 않은 관절이 뻣뻣해지듯 오래 꿈꾸지 않은 마음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건강운과 재물운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 짧은 스트레칭, 새로운 취미를 위한 작은 움직임 모두 좋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소화기와 신경성 증상, 관절과 근육의 뻐근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입맛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고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낙상과 관절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단, 욕실, 비 오는 길을 조심하시고 무리한 움직임은 피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몸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몸을 풀며 시작하십시오. 9월과 10월에는 몸의 기운이 한결 안정되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설렘과 부담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잠들기 전 늦은 시간까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보다 낮 동안 충분히 생각하고 밤은 쉬는 시간으로 남겨두십시오. 11월과 12월에는 차가운 기운이 몸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으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새로 시작한 일도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의 건강운은 겁낼 운이 아닙니다. 움직이면 좋아지는 운입니다. 이제 을미생 양띠 선생님만을 위한 하반기 생활 풍수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풍수 처방은 선생님의 타고난 목의 기운과 미토의 기운에 맞게 새로운 시작을 돕는 방향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베란다나 다용도실을 정리하십시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 언젠가 쓰겠다며 쌓아둔 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비워내십시오. 비워진 공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가 됩니다. 정리하다 보면 오래전 잊고 있던 물건 속에서 뜻밖의 반가운 기억을 마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입니다. 책상이나 서재를 정돈하십시오. 오래된 책, 낡은 필기구, 예전에 쓰던 자료를 정리하고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배움과 관련된 물건 하나를 그 자리에 놓아보십시오. 작은 물건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매일 그 자리를 지나며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잠깐이라도 창밖의 나무나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바쁘더라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종일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차량 실내를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영수증, 필요 없는 물건, 잡동사니를 치우십시오. 이동하는 공간이 깨끗해질수록 새로운 인연과 기회로 향하는 길도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냉장고 안을 정리하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것, 오래 묵혀둔 것을 정리하고 신선한 것으로 채워보십시오. 먹거리가 정돈될수록 몸의 기운도 맑아집니다. 여섯 번째 비법입니다. 남쪽 자리의 조명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스탠드나 조명 하나를 새로 두셔도 좋습니다. 병원연의 뜨거운 불기운을 좋은 방향으로 써서 마음속 열정에 불을 밝히는 자리로 삼으십시오. 일곱 번째 비법입니다. 저녁에는 향이 좋은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해줍니다. 여덟 번째 비법입니다. 거실 중앙을 비워두십시오. 가구나 물건이 거실 한가운데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조금 옮겨서 여백을 만들어 보십시오. 비어있는 중심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아홉 번째 비법입니다. 식탁 위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물건을 쌓아두지 마시고 식사 시간마다 정갈하게 정돈하십시오.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맑을수록 집안의 기운도 함께 맑아집니다. 10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접어두었던 내 몫을 다시 펼친다.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시도해본 작은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시도들이 모여 이번 하반기의 운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을미생 양띠 선생님. 선생님은 젊은 시절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고, 가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이루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그 마음들을 하나씩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셨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 박서윤은 오늘 선생님께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서랍 속에 접어둔 것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30에 시작했고, 누군가는 50에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이제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시점이 늦고 빠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거울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그 주름과 흰머리는 선생님이 지나온 계절의 흔적일 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자격을 빼앗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피어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하반기는 선생님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랍 속에 접어둔 것을 이제는 꺼내도 된다고.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래된 인연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미루었던 계획을 다시 꺼내보셔도 좋습니다. 아직 배워보고 싶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가보고 싶은 것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선생님 자신을 위해 다시 시작할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돌보느라 나를 돌보는 법을 잊고 지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서랍을 열어 먼지를 털어내고 접어두었던 것을 하나씩 펼쳐보실 시간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빨리 이룬 사람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이번 하반기가 그리고 남은 2026년이 오래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펼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 박서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접어두었던 그 마음을 다시 활짝 펼치십시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